자, 264에 노정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64는 원래 저항시 썼다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그 저항시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64가 1930년대 후반 정도일 거예요. 1930년대 후반쯤에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요. 돈을 걷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무장 항쟁하겠다고 소총을 500정을 들여옵니다. 500정. 이게 밀수입으로 들어온 거다 보니까 비싸게 주고 샀겠죠. 지금 돈으로 따져도 몇 억 이상을 줘요. 몇 억 이상을 주고 사왔는데 일본 놈들이 그 눈치를 다 채버린 거야. 밀정들이 있어가지고 걔들이 이제 그 밀고를 한 거지. 아주 어떻게 가져오냐면 여기 한강에 보면 지금은 많이 안 떠다니는데 저기 한강 상류 쪽에서요. 예전에는 나무를 벌목을 해요. 그다음에 그걸 한강물에다 띄워요. 그러면 서울까지 오거든. 그럼 그 목재를 건져가지고 이제 가구 같은 거 만들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그 목재를 안을 파요. 안을 판 다음에 그 안에다가 소총을 집어넣은 거야. 그런 다음에 그걸 밀봉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이게 다 걸린 거지. 싹 다 뺏겨요. 싹 다 뺏기고 나서 264 이제 끌려 들어가서 고문 좀 당하고 그러고 나서는 풀려나는데 이 주위 사람들한테 큰 소리 빵빵 쳤거든. 이거 안 걸린다고. 죽었다 깨나도 안 걸리니까 나만 믿으라고. 왜? 하면서 이렇게 딱 질렀는데 다 뺏겨버린 거죠. 돈은 돈대로 날리고. 264씨가 그때 좀 이렇게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좌절감을 맛보고 나서는 이제 뭐 한 거야. 아, 나 한동안 칩거할래. 그래가지고 집에 짱 박혀버려요.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좌절감이나 괴로움 그런 것들을 담아서 시를 한 17편 정도를 써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예외작이고요. 이게 EBS 연계교재에서 많이 다뤄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얘도 언제든지 나올 확률이 높은 됐나요? 그런 작품이고요. 264의 노정기. 또 하나가 뭐냐면 기형도 씨의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기형도 원래 이름이 이게 아니에요. 원래 이름이 있는데 까먹었어요. 그딴 거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기형도 어때요 느낌이? 약간 이름이 약간 기형적으로 뒤틀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일부러 이런 이름을 쓴 겁니다.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많이 형성을 하고요. 시 속에서 좀 우울하고 어둡고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됐나요? 이걸 통해서 현대인의 우울함을 얘기하고자 했던 작품입니다. 됐어? 언제 했다고? 했어? 어떤 언젠가 했어. 기영도? 질투는 나의 그러니까 언제 했지? 내 생각. 모르겠다 나도. 하긴 했는데 나도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고. 자, 일단은 264의 노정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뱃조각. 깨어진 뱃조각이라고 하는 거 이거 네모치시고요. 자, 이거 은유법 사용된 거고요. 은유법. 그리고 처지의 간접 제시가 일어났습니다. 처지의 간접 제시.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뱃조각. 은유법 사용됐고 처지의 간접 제시. 자, 그래서요. 처지의 간접 제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뱃조각.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한구죽죽한. 한구죽죽 이게 뭐냐면 황폐한이란 뜻이에요. 황폐한. 어촌보다 어설프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처럼 달아매었다.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처럼 달아매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요. 여기서 자신의 삶을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다? 무의미한 삶의 모습이라고 본 거야. 무의미한 삶. 결실이 없어. 먼지밖에 안 남았어. 무의미한 삶이고요.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밤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밤은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죠. 어둠의 이미지 때문에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짱크와 같아. 짱크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 치시고요. 이게 뭐냐 하면 짱크는요 사람 실어서 나르는 배, 조그만한 배야. 노젓는 배. 됐나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해 위에 휩쓸려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삶이라고 하는 것, 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가는 거였을 뿐이야.
자, 그래서 짱크라고 하는 거 이거 네모치시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무기력한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죠. 무기력한 화자의 처지. 짱크와 같아. 소금의 절고, 소금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치시고요.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 조수도 역시 세모치시고요. 이 소금과 조수는 뭐예요? 소금물이잖아, 결국은. 그래서 이거 나무를 부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배라고 하면 나를 부식시키는 거였어. 그래서 이 소금하고 조수는 뭘 나타낸다? 삶의 고통을 나타내는 거야. 삶의 고통. 그래서 소금의 절고 조수의 부풀어 올랐다. 항상 흐릿한 밤, 흐릿한 밤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치시고요. 부정적 현실을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부정적 현실. 항상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암초도 역시 세모치시고요. 태풍과 싸워가고 태풍도 역시 세모치시고요. 그래서 암초와 태풍도 역시 삶의 고통이 되겠고요. 태풍과 싸워가고. 전설에 읽어본 산호도는 산호도라고 하는 곳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옛날에는 산호도 뭐였어요? 이것도 보석의 일종이었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보석이 가득 쌓여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긴 좋은 데야, 나쁜 데야? 좋은 데죠. 이상향이죠. 그래서 전설에 읽어본 산호도는 구경도 못하는 그것은 남십자성이 남십자성이라고 하는 거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별이죠, 별. 별이 상징하는 바는 뭐야? 희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래서 희망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전설에 읽어본 산호도는 구경도 못하는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춰주도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절망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죠. 절망적 상황. 절망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고. 자,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여기 줄 쭉 그어주시고요. 그래서 처지의 직접 제시가 드러나고요. 처지의 직접 제시. 자,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어오르면 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지평선 동그라미 치고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지. 여기도 이상향이에요.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어오르면 시궁치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치시고요. 시궁창이죠, 시궁창. 그래서 이거 부정적 현실을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시궁치는 열대식물처럼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열대식물처럼 발목을 에워쌌다라고 돼 있죠.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현실의 구속과 억압을 나타냅니다. 현실의 구속과 억압. 시궁치는 열대식물처럼 발목을 에워쌌다.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인 양. 거미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치고요. 직유법 사용됐고요. 이것 역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요. 직유법 사용됐고 화자의 처지. 자, 거미인 양. 다 사가 빠진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다 사가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왔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자신의 삶을 평가한 겁니다. 자신의 삶 평가. 그러니까 거미는요 헤엄 못 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소라 껍데기에 붙어서 둥둥 떠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동적이고 비주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동적이고 비주체적인 모습.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나는 휩쓸려 온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수동적이고 비주체적이다. 먼 항구의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라고 되어 있죠.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지난 날을 회고한 거죠. 덧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덧없었다. 됐나요? 그리고 들여다보며 라고 하는 부분 여기 줄긋고요. 종결형으로 끝난 게 아니죠. 여운 형성합니다. 종결형 X 여운. 자, 주제는요. 지난 삶에 대한 회고입니다. 지난 삶에 대한 회고. 지난 삶에 대한 회고고요. 특징은요. 첫 번째로 자신의 삶을요. 자신의 삶을 배의 노정에 빗댑니다. 자신의 삶을 배의 노정에 빗댐. 자신의 삶을 배의 노정에 빗댔고요. 두 번째로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 사용됩니다.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 그래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죠.
현실과 이상의 괴리.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 현실과 이상의 괴리. 자, 세 번째로는 조국 현실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납니다. 조국 현실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 됐나요? 됐죠? 자, 그러고 나서요 이제 나시 볼게요. 나시. 질투는 나의 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즉 먼 미래라는 얘기죠. 먼 미래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라고 돼 있잖아.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미래 시점을 상상한 겁니다. 미래 시점을 상상했고요. 그리고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종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요. 현재를 회상하는 매개체입니다. 현재 회상의 매개체다.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그때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언제를 얘기하는 거다? 현재를 얘기합니다. 현재. 젊은 날, 현재. 자,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너무나 많은 공장 여기 줄거고요. 공장에서는 뭐가 나와? 매연도 나오고 열도 나죠. 됐나요? 그러니까 열정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예요. 열정이 과다했다. 또는 우리 머리에서 김 난다고 그러잖아. 고민을 많이 하면 정신적 고뇌가 많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열정이 많았다. 정신적 고뇌가 많았다.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현재 고뇌는요. 무의미하다라고 본 거예요. 현재 고뇌는 무의미하다. 어리석게도 현재 고뇌는 무의미하다.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많았구나에서 구나 요거 두 줄 쭉쭉 그어주시고요. 이거 감탄형 어미입니다. 감탄형 어미를 반복해요. 감탄형 어미 반복. 당연히 뭐 형성하겠어? 운율이죠. 그리고 플러스에서 정서도 강조합니다. 정서도 강조한다. 자,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그럼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이라고 되어 있죠.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여기 줄거고요. 방황감이 드러나고요. 개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치시고요. 자신을 비유한 겁니다. 방황감 드러나고 자신을 비유했고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라고 되어 있죠.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요. 끝없이 목표를 추구했다는 얘기예요. 끝없이 목표를 추구했다. 이거 끝나고 나면 다음 거, 그 다음 거 끝나고 나면 또 그 다음 거. 계속 뭔가를 찾아 헤맸다는 얘기예요. 자, 나 가진 거 탄식밖에 없어. 탄식밖에 없어. 여기 줄거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과는 없고요. 후회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성과 X, 후회 동그라미. 나 가진 거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청춘 여기 줄거고요. 청춘은 이거 뭐예요? 현재의 삶을 얘기합니다. 현재의 삶을 세워두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도 가로 묶어보자.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고하고 반성한다는 거죠. 자신의 젊은 시절 회고 반성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라고 돼 있죠.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왜요? 왜냐하면 업적이 없어서. 업적 X. 그러니까 무가치한 삶이었다는 얘기죠.
법적 X 무가치한 3.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대우받지 못하고. 됐니? 자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희망이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치고요. 이 희망은 뭘 나타낸다? 삶의 목표 또는 꿈을 나타내죠. 삶의 목표 또는 꿈을 나타냅니다.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질투뿐이었구나 여기 줄였고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시기 때문에 목표를 추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야. 남들이 다 하니까 부러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도 손댔다는 얘기예요. 그리하여라고 하는 부분 여기 네모치시고 별표 3개 때려주시고요. 자 시상이 전환됩니다. 시상이 전환되고요. 그래서 미래에서 현재로 회귀해요. 미래에서 현재로 회귀합니다. 시상 전환 미래에서 현재로 회귀하고요.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짧은 글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긋고요. 이게 뭐예요? 반성을 담은 글이죠. 반성을 담은 글. 짧은 글을 남겨둔다. 짧은 글을 남겨둔다. 반성을 담은 글이고요.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여기서부터 대가로 묶을게요.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여기까지 해서 대가로 닫아주시고 이건 뭐예요? 역설적 표현이죠. 그래서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에서의 사랑은요. 이게 뭐다? 타인의 인정이에요. 타인의 인정. 타인의 인정. 이것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여기 줄거고요. 자기애가 없었다는 것을 반성하는 거예요. 자기애가 없었다는 것을 반성한다. 자기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럼 뭘 해도 이게 자신감이 없어. 됐나요? 이런 걸 사람이 여러 번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습관화된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습관화된 무력감.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을 제대로 못해요.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다. 됐나요? 그래서 쉬운 거라도 내가 달성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주제는요.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적 인식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적 인식. 자, 특징은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적 인식 썼죠. 특징은 첫 번째로 감탄형 어미 사용합니다. 감탄형 어미. 그래서요. 운율 형성하고요. 운율. 정서 강조합니다. 운율, 정서 강조. 자, 두 번째로는요. 미래 시점에서 현재를 반성하는 것을 상상한 거예요. 미래 시점에서 현재를 반성하는 것을 상상한 것이다. 됐나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고전 3문 나갈 수 있는 거 맞아? 힘들 것 같은데. 20분.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아 정말요? 고전시를 하나 더 할까? 그냥 자, 고전시 3강 볼게요. 고전시 3강 5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조가 3편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건 사설시죠. 뭐 그 외의 거는 좀 많이 알려진 작품이죠. 자, 그래서 가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존호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관직에 나아갔을 때 그때 당시에 유명한 간신배가 있었죠. 이존호가 언제적 사람이냐면 고려 말기입니다. 고려 말에 유명한 간신 누가 있죠? 김창현. 뭐라고? 신돈이 있죠. 신돈. 요승 신돈이라고 불렸었죠. 이 신돈이 누구한테 권력을 다 넘겨봤냐면 공민왕한테 다 넘겨봤습니다. 근데 공민왕이 넘겨줄 때 핑계거리가 되게 좋았어. 뭐였냐면 아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나라 공주예요. 원나라 공주. 이때 당시에 이제 원나라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많이 시켰거든요. 특히나 원나라 왕조에서 걔네가 이제 우리나라 공주를 네가 아내로 맞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장인과 사위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국 대장 공주라고 하는 여자를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서 그래서 뭐 사이가 좋았다라고는 얘기를 해요. 사이가 좋았다 그러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공민왕은 지가 원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고. 됐어? 그래서 예전에 그 설민석 씨라고 있죠? 그 한국사 가르치는 그 양반이 나와가지고 두 사람의 사랑은 정말 애틋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역사는요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 보셔야지 100%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원나라가 이제 쳐들어온다고 원나라 쳐들어왔을 때 이 공민왕이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피난도 갑니다. 피난을 갔는데 개울가에 가서 이제 개울물을 건너야 되는데 여자들이 이제 바지 다 걷어올리고 넘어가긴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공민왕이 자신을 잡고 건너가라고 옆에서 손을 붙잡아주고 이렇게 그 징검다리를 건넜다는 기록이 있대요. 그게 정사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땐 야사 같고요. 야사 같고요. 아주 그렇게 사랑한 사이였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조금 애매해요. 볼모처럼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하필이면 신돈이 등장을 했을 때 공민왕이 얘한테 권력을 다 이양을 해버린 거야. 그러고는 나는 우리 아내가 죽어서 너무 슬퍼서 나는 더 이상 정사를 돌볼 수가 없으니 네가 대신 정사를 돌봐라. 그런 다음에 칩거를 해버려요. 3년 가까이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공민왕이 머리를 좀 쓴 것 같아요. 왜? 이때 당시에는 고려에서 지방 호족들이 굉장히 득세를 하던 때거든요. 권문세족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을 견제할 만한 카드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그 방패막이로 썼던 게 자기가 나서기는 좀 뭐하니까. 왜? 자기가 나서면 이제 결국은 세력 싸움이에요. 그러다 밀리게 되면 자기는 왕위에서 쫓겨나잖아. 그래서는 뭐 한 거야? 신돈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거야. 그런 다음에 걔한테 모든 권력을 다 이양해버리죠. 그러니까 신돈은 지 좋다고 이제 지 세상 됐다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권문세족 입장에서는 얘가 꼴보기 싫은 거지. 그래서 얘네가 정면 충돌해요. 근데 신돈은 이때 당시에도 자기 사병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의 세력을 양쪽 다 힘을 빼놓기 위해서 일부러 공민왕이 뒤로 빠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뒤로 빠지고 싸워서 둘 다 힘이 쪽 빠졌을 때 이제 뭘 노린 거죠? 어부지리를 노린 거죠. 됐어? 그렇게 해서는 권문세족의 세력이 약해졌을 때 그때 공민왕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싹 밀어버려요. 됐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왕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존호 씨가 썼을 때가 이제 이 시를 썼을 때가 신돈이 한참 득세해가지고 난리치던 때입니다. 되나요? 그리고 이제 성훈 씨의 이 작품은 이제 자연 속에서 지내는 한가로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뭐 작자미상의 사설시죠. 요거 같이 봅시다. 자, 그래서 가시 보시게 되면요. 구름이 무심탄 말이 구름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이게 누구다? 간신입니다. 신돈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간신입니다. 신돈이고요. 구름이 무심탄 말이 무심타 욕심 없다는 얘기예요. 욕심 없다는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아마도 거짓말 같구나. 라는 얘기고요. 중천에 떠 있어. 중천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중천은 뭐냐면요. 조정 또는 권력의 중심입니다. 조정 또는 권력의 중심. 중천에 떠 있어. 임의로 다니면서 여기 줄거고요. 횡포를 부렸다는 얘기죠. 횡포를 부림. 임의로 다니면서 구태여 광명한 날빛이라고 하는 거 요거 동그라미 치고요. 날빛이 뭐야? 햇빛이죠, 햇빛. 됐나요? 하늘에서 가장 유일하게 밝게 빛나는 존재. 낮에는 해죠. 밤에는 달이죠. 됐나요? 그래서 해와 달이 나오면 거의 대체로 임금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광명한 날빛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뭐다? 임금의 총명입니다. 임금의 총명을 따라가며 담느냐. 자, 그래서요, 요거 가시의 주제는 뭐냐면요. 간신의 횡포를요, 풍자했습니다. 간신의 횡포 풍자. 어디서 나는 소리야? 뒤에 거야? 아, 그렇군. 자, 그리고 이제 나시를 보시면요. 말 없는 청산이요. 청산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말이 없다. 이거 뭐예요? 과묵하다는 얘기예요. 과묵한 청산이요. 청산이요 뒤에서 슬래시로 끊고요. 대구법 사용됐고요. 태 없는 유수로다라고 돼 있죠. 유수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태가 없다. 태는 뭐예요? 형태가 없다고. 즉 가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식 없는 유수로다. 그래서 청산과 유수 요네 둘 연결해 주시고요. 이거 뭐다? 의연한 자연을 나타냅니다. 의연한 자연. 말 없는 청산이요. 태 없는 유수로다. 갑 없는 청풍이요. 청풍 동그라미 치시고요. 청풍이요 뒤에서도 역시 슬래시로 끊고 이것도 대구고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 명월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갑 없는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얘네 둘은 돈 안 내고도 볼 수 있어. 대가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대가 없이 즐김. 됐나요? 대가 없이 즐김. 자, 그래서 갑 없는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 이 중에 병 없는 병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첫 번째는 이게 지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지병. 원래 앓던 병. 두 번째는 이게 뭐다? 세속적인 욕망입니다. 지병 또는 세속적 욕망.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가 뭐예요? 걱정 없이라는 얘기예요. 걱정 없이 늙으리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여기 마지막 줄 가로로 묶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한 자세 드러난다? 달관적 자세가 드러납니다. 달관적 자세.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주제는요. 자연을 벗삼는 즐거움이에요. 자연을 벗삼는 즐거움. 자, 특징은요. 뭐 하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대구와 반복. 대구 반복. 됐나요? 자, 그러고 나서요. 다시 볼게요. 다시. 대천바다 한가운데 중침 새침 빠지거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서 침이 바늘이 하나 빠졌다라는 얘기예요. 연암은요. 열이 넘는 이란 뜻이에요. 열이 넘는 사공놈이 끝무딘 상아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배젓는 장대입니다. 배젓는 장대를 끝끝이 둘러매요. 끝끝이가 뭐냐면요. 끝이 보이게. 즉 하늘로 둘러매고는요. 하늘로 둘러매고는 자, 일시에 소리치고 귀 꿰어내단 말이 이셔이다 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일시에 소리치고 귀 꿰어낸단 내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바늘 귀가 있잖아. 바늘 귀. 요 구멍에다가 이 장대를 꽂아서 이걸 건져냈다는 말이에요. 근데 바늘은 작잖아. 이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자, 그래서요. 연함은 사공놈이 끝무딘 상아떼를 끝끝이 둘러매어 일시에 소리치고 귀꿰어 내단 말이 이셔이다 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한 거죠. 불가능한 상황 제시. 그래서 이거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임. 불가능한 상황, 거짓말임. 됐나요? 이마 이미시여. 온놈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해석하면 모든 사람이란 뜻인데 여기서는요 모함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모함하는 사람들이 온 말을 하여도 온 말도 역시 세모 치시고요. 모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함하는 사람들이 모함하는 말을 하여도 이미 짐작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이미 짐작하소서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요거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상투적 표현.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어디서도 나온다? 정과정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과정에서도. 자, 그래서 주제는요. 주제는 자신에 대한 모함을 믿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자신에 대한 모함을 믿지 말라는 당부. 자신에 대한 모함을 믿지 말라는 당부. 자, 특징 볼까요? 특징. 첫 번째로는요. 불가능한 상황 제시하고요. 불가능한 상황 제시. 그리고 상투적 표현 사용합니다. 상투적 표현. 불가능한 상황 제시, 상투적 표현.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해학적이고 과장적인 표현이 사용돼요. 해학적이고 과장적인 표현이 사용됐다. 해학적, 과장적 표현. 세 번째로는 세태를 풍자한 거예요. 세태 풍자. 그러니까 서로 사람들이 서로를 모함하는 말을 하는 세태를 풍자한 겁니다. 됐나요? 됐죠? 문제 잘 풀어와. 알았지?